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채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IT 시작하겠습니다. 자, 73년 전통의 대구매일신문 최경철 정경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국 논설위원 한추호 위원도 오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임종성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종성입니다. 저쪽은 안 보셔도 돼요. 아, 예. 근데 아니, 처음이라. 처음 방송 출연이시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예. 지역구가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 예, 경기도 광주. 거기가 경기도의 TK 뭐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왜 그런 경기도의 TK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지난 54년 동안 한 정당에서 보수 정당에서 이제 집권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디어 54년 만에 이 강주 시민의 높은 이 시민의식 덕분에 아마 임종성이 이번에 한번 시키면 제대로 하지 않을까. 아, 이놈 한번 시켜볼까? 해서 뽑아줬는데 네. 아마 제가 조금만이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아마 바로 끌어내지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강주를 위해서 뛰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 경기도 광주 시민들은 그걸 알지 않았을까요? 이 야당 의원으로 시작하지만 조만간 여당 의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표를 몰아준 거 아니에요? 아, 그런 해안도 아마 강주에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한산성 전기도 충분히 받고 있고 또 무값산 전기를 받으면서 사는 강주 시민들은 그만한 해안은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서울의 광진구도 그렇거든요. 거긴 야당 국회의원만 뽑아줘요. 제가 그 자리 가고 싶으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야, 추미애 대표가 추미애 대표가 많이 나실 텐데요. 지역구를 거의 안 와도 추미애를 찍어주는 그런 동네. 제가 추미애 대표님하고 한번 단판을 짜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무부총장이니까 네. 이번에 한 번만 바꿔보자 해가지고 강주하고 한번 바꾸는 행운이 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 좋다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광진구에서 아니, 출마하신다고. 강주가 너무 좋은데 네. 여당의 대표가 강주로 오면은 저보다는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거죠. 서울시장 강주 시민을 위해서 그런 아니, 거죠. 서울시장 정말 광주를 위하는 마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임 의원님. 예. 야. 여당 대표를 지역구로 모시려는 이 참 충정이 제 대단한 자리를 것 같아요. 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거 쉬운 결정 아니에요. 추미애 대표는 서울시장 오고 싶었는데 왜 광주에 추미애 대표님 네. 뭐 그런 꿈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고민은 해보실 만한데 글쎄요, 이 서울시장 나가실지는 본인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저 경기도 광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이 중단됐고요. 그 다음에 그 사드 미사일 문제, 사드와 북한 미사일 문제, 그리고 2018년 예산안이 발표된 그 관련한 이야기들, 또 부동산 문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자들이 많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토론할 건데 제가 우려가 돼서 미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한추 의원, 네. 경기도 광주 괜찮은 동네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경기도 광주를 잘 아는 이유가 네. 제가 그 옆에 성남에서 한 1년간 근무를 해서 경기도 광주도 제가 그 대충 내막을 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이게 지리에 좀 밝아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 시장님은 전통적으로 다 큰 집에 한 번씩 가셔갖고. 큰 집이요? 예, 큰 집에 가셔갖고 우리가 다 나라에서 돈 주고 밥 먹이고 뭐 이런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국가유복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이 성숙되는 강주 시민이 되는지 몰라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나오신 단체장이나 이제 국회의원님들 많이 큰 집을 갔다 오셨죠. 이재용 부회장이랑 동기네요. 지금 겁니까? 동기 한 분도 계세요. 그렇습니까? 같은 방은 쓰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가 계신 분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네? 여기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경기도 광주가 이제 팔당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이 주택이나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이 그러니까 시장께서 그 하수도 총량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얼마 이상만 배출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늘리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허가를 받으려는 많은 그 건축업자들이 시장님한테 가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뭐 허가를 받아내려고 그런 부정 비리가 많았는데 이번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적폐청산을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개발이 그러면 광주 지역은 경기도 광주 지역은
이렇게 도시가 커가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사람도 않고요. 별로 안 들어오고요. 그렇지는 않고 언제 강주가 다른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받으면은 신도시나 아파트 지역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먼저 강주는 상수원 보호구역 1건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수 용량을 받아야만이 아파트 허가를 내고도 그 용량이 있어야만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오폐수 나오는 거를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내보내서 그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이 물을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구 단위는 받아놓고 10년씩 표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는 무조건 받아놓고. 예, 모르고 이제 처음엔 들어왔다가 하수 용량을 꼭 받아야지만이 허가 난다는 걸 처음에는 몰랐었죠. 업자들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에 아파트 증축이나 개축 이런 게 거의 없었죠. 그러면 뭐 살 데가 없으니까 도시도 안 커질 거 아니에요? 지역도 안 커지고. 그렇지는 않고 이제 강주에 이제 이 난개발로 해서 자연 증가가 됐습니다. 얼마나 늘었는데요? 지난 한 9년 동안에 10만이 늘었습니다. 와. 이 경기도 지표 조사를 보면은 네. 김포시 같은 경우는 한강 신도시로 해가지고 많은 인구가 늘어가지고 이제 가장 많은 인구가 늘었고 또 하남 미사지구 때문에 이제 신도시로 인해서 많이 늘어섰는데 그렇죠. 유일하게 강주만 신도시가 없으면서도 자연 증가로 10만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 강주 시민들은 모든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게 구체적으로 좀 안이 짜져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없는 거죠.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학교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학교 운동장에다가 학생들이 수업할 데가 없고 가밀이 되다 보니까 콩나물 시루처럼 공부하다 보니까 교실을 칠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짓냐? 학교 운동장에 졌습니다. 허허. 근데 웃기는 거는 학교 운동장에 짓고 6개월도 안 돼서 한 계층을 또 증축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 2월 달에 언제 6학년 애들이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아이들을 졸업하는 인원이 200명입니다. 근데 이 강명초등학교에 입학할 애들이 500명이에요.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 아이들이 대체 학교가 있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나머지 있는 운동장에 져야 되는데 용적률 건폐율이 없습니다. 남은 게 없어서. 2부제 수업을 하든지. 아니 언제적 2부제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죠? 그 건설업체들에 없어졌죠. 부과를 했던. 그래서 사실 신도시에 지금 학교 지을 용지가 굉장히 부족해요. 아마 수도권은 더 하겠죠.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인데, 근데 뭐 전국적으로 인구가 주는 지역도 있을 테니까. 근데 수도권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니까. 계속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참 경기도 내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져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기도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속도로 RC까지 접근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좁거나 인구가 지금 10만 명씩 불어나는. 접근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RC까지 도로를 넓혀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설 도로를 해야지 그 고속도로까지 충분히 쉽게 접근을 할 텐데 그런 지금 SOC 투자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내년 예산 20%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기초적인 복지가 SOC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줘야 이분들이 출근도 하고 퇴근도 편하게 할 텐데 길에서 지옥처럼 2시간, 3시간을 보내버리면 이게 사실 무슨 복지가 있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신도시 주민들한테는 SOC가 굉장히 중요한 복지인데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혼잡 비용이 너무나 큰 부분에 대해서는 SOC 투자를 해야죠. 아니, 그 임종석 말씀이 맞으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경기도 광주는 신도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SOC 투자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러면 일반 지방도고 또 국지도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국도가 투자를 지나가야 되는데 네. 국도가 지나가질 않습니다. 뭐 지나가더라도 해당 사항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기도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난개발이지만 난개발됐다고 해서 집가 상승 안 됩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집가 상승을 보상은 어찌됐든 경기도에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도로 공사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경기도 광주가 35만이지만은 1년 세수가 7,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가용 예산은 500억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뭐로 하겠습니까? 그래.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35만 도시에서 7,200억밖에 안 된다는 건 결국에는 산업 시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주민들만 사는 그냥 그야말로 스테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세수가 적고 또 사람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이 산업도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그전에 800캐베까지는 또 질 수가 있어요. 800캐베 아니 근데 하수 용량이 그렇게 규제를 받으면 산업 시설이 들어올 수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소규모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규모 단지가 작은 들어와야 업체. 되는데 예. 수공업에 가까운 그렇죠. 작은 업체들. 그 간의 수공업 비슷한 소규모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5,8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지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800캐베 이상을 건축을 못하게 해놓고 나서는 사실은 환경 파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환경부에서는 있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소규모 공장들은 자체 정화 시설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주가 사실은 수질이 저 어린 시절에는 경안천 물 떠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완전 똥물입니다. 야. 심각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SOC 사업이 투입이 가능하다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제가 이 국회의원을 나오기 위해서 이 4년 동안 이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의원을 하다가 네. 좀 건방기가 좀 들어가지고 국회의원 바로 그래가지고 출마하셨어요? 국회의원 도전을 하겠다고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예, 중간에 이선을 사퇴를 다 하고 끝내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주 시민과의 약속을 못 지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주 시민께서 가감하게 철퇴를 가했겠죠. 그래서 전 4년 동안의 야인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야인 생활을 했는데 그때 내가 다음에 다시 국회의원을 도전하려면 주먹구구 같은 또는 뭐 기획사에서 써주는 그런 공약이 아니라 내 스스로 찾아내자. 그래서 강주의 산이란 산은 다 뒤졌습니다. 걸어서 투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이런 걸 찾아내 가지고 이 태작고개가 지금 강주의 가장 병목 현상이 심하고 분당 넘어가는 길인데 네. 여기가 이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에요 거의. 차가 거의 안 가나요? 갈 수가 없죠. 신호등도 많지만은 거기가 인구가 강주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데입니다. 분당하고 가까워서 네.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또 이제 분당에 이 IT 기업 테크노밸리, 그렇죠.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도 들어섰지 있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 판교의 젊은 친구들이 밤에 직장 생활을 하다 밤에 와서 집을 구경합니다. 밤에 오니까 교통이 안 막히겠죠. 네. 그래서 덜컥 계약을 했네. 근데 아침에 출근을 하려다 보니까 판교 이런 데 비싸니까. 예. 출근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는 안 나가고 이거 집을 다시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시 판다고 팔립니까? 안 팔리죠. 그래서 판교 이게- 배우면 이거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배우 도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었을 때는 국가에서도 이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사실은. 그러네요. 우리 책임 없다? 회피할 게 아니라 그게 국민을 위한 정부지. 현 정부 까는 겁니다. 그러시네요. 지금 그래도 까야 됩니다. 제가 할 얘기를 하셔야죠. 강주 시민을 위해서는 제가 할 좀 얘기를 까야 하셔야죠. 될 것 할 같은데 얘기 하셔야죠. 정부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수도권이라고 해서 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용역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예타가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예. 근데 사실상 예타 투입 안에는 500억 미만 사업도 이 국가에서 지방도라고 해서 예타 예비 투입을 타당성 안 얘기하시는 합니다. 거죠? 예, 예비 네. 타당성 조사죠. 근데 투입을 안 하다 보니까 강주는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얘기가 빗나갔는데 그렇게 4년을 먼저 걸어 다니다가 제가 찾아낸 것이 이 태적고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그 신현삼리라고 강남 300 골프장 있는 데 있을 거예요. 네. 뭐 가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장원도로가 새로 뚫렸지 않습니까요? 예. 이게 올 12월 달에 이제 개통이 되는데 현재 일부 구간은 성남에서 이 강주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 네, 그 구간으로 IC를 이 도로를 연결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200억밖에 안 들어가요. 아주 작은 규모로 4차선에 인도까지 다 설치할 수 있고 그거는 공사비만이 아니라 그 땅을 보상하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200억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수방관한다. 이건 정부도 책임 있고 경기도도 책임 있고 강주시 행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종석 의원님께서 네.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십니다. 근데 뭐 SOC 예산 근데 줄었잖아요. 국토위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깎였는데 많이 이번에 줄었는데 살리셔야 뭐 돼요. 그거 뭐 아니, 이번에 국회에서 네.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맞아요. 이거 살리셔야 돼요. 왜냐면 근데 제가 SOC 판교 예. 테크노밸리의 배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줘야 돼요. 왜냐면 거기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거기를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억지로 만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주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 판교에 있는 아파트 너무 비싸서 살 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강주로 그러니까요. 몰려오는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이 한국의 실리콘밸리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SOC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한마디 네. 해도 되나요? 예산 얘기하실 겁니다. 예산 얘기. 예산 많이 아, 불리지겠죠. 근데 뭐 이번 예, 예산 저 심의 과정에서. 아까 임종성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이거 저희가 끊어서 예. 네이버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아니 그건 필요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네, 청와대 최초로요? 기자실에서 네. 그 호남 지역의 한 기자가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TK는 어때요? 뭐가 어떻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정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호남이 네. 이 정권이 SOC 예산 20%나 깠어. 그 우리가 지금 제일 바라는 게 SOC에 딴 거 됐어. 뭐 기초연금 10만 원 됐고 SOC를 해야 지역이 발전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 정부가 표를 준 사람들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딴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남 언론인 저보고 이 정부 이거 완전히 이거 부산 경남 그 발만 것 같아. 이렇게 지역 감정 자극적인 발언을 하던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안겨줘야 되는데 아, 그렇죠. 다른 것을 지금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아, 이런 200억밖에 목소리들이 안 많습니다. 들어간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야기하잖아요. 200억밖에 안 들어가고 그것만 되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우리나라를 미래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지도 젊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 되는 건데 그걸 왜 안 근데 해주냐고요. 이제 거기가 국지도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투입할 수 있는 이 규정상 안 되죠. 안이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국비 투입은 쉽지 않고 예. 그래서 저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셔야죠. 뭐. 교부세를 또 그렇게 많이 주는 적이 그렇죠. 없더라고요. 찔끔찔끔씩 주죠. 아, 전 국회의원 되면은 네. 이 경기 도의원들도 교부세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시책 추진비라 그랬는데 도지사가 쓰는 시책 추진비 좀 받아가거든요. 아, 국회의원 되면 더 많을 줄 알았거든요. 야, 이거 진짜 아주 장관님들한테 싹싹 빌고 머리 쫙 조아려야 찔끔찔끔 주고 야, 너무 힘들어요. 아, 여당 그- 국회의원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아, 제가 아직 이제 여당이 이제 돼서 아직 느낌은 확 안 와닿는데 네. 조만간에 좀 확 와닿았으면 이번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임종석 예, 의원께서 한초 의원. 조직 사무부총장이십니다. 아, 지방선거 아, 지방- 기획단. 야,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우리 장관님들께서 좀 말씀을 잘 안 들어주시면은 네. 우리 조직을 다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SOC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예, 정부가 최근처럼요. 사실 보편적 복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쪽에 돈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게 경직성 경비가 이제 50%를 넘어버렸어요. 내년 예산을 보면 이제 반드시 그냥 줘야 될 돈이 50 절반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산이 늙어가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늙어가는 사회, 늙어가는 정부답게 그냥 줘야 될 돈이 절반을 넘어버리면 이제 새로운 사업, 새로운 도로, 새로운 철도를 닦을 돈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출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 교통 SOC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이제 앞으로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제가 거예요. 이제 SOC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예산은 이제 숫자로 이 표시되는 정책이자 정치 결과물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명칭은 내 삶을 느낄 수 있는,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정책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SOC 이런 투자들이 많았었고, 사실상 SOC 투자를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된 데는 보고서도 사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SOC 사업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긴 한데, 근데 지금 현 정부에 보면은 SOC 사업에 올해 작년 끝난 SOC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SOC 사업으로 투입해야 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2020년도부터는 또 다시 이제 SOC 사업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사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강주 시민들한테 느낄 수 있는 이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난해 가장 논란거리가 있었던 게 누리과정이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누리과정은 사실 현 정부가 공약했던 게 아니라 우리 박근혜 전 정부에서 공약했던 거고, 본인들이 완전 부담하겠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안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가장 큰 것은 이 누리과정을 정부 예산으로 이제 편성했다는 거는 아마 국민들 삶 속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바꿔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SOC 사업은 완전 올해 많은 국책 사업들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 아니, 방금 전까지. 이거 너무 미안하고 내일 그러니까. 큰일 나는 방금 거예요. 전까지 경기도 광주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막 말씀하시다가, 야, 이거 계속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을 해서 이 정도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강주 태제고개가 SOC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SOC 사업에 이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SOC 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 화성에 지었죠.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 주변에 와서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삼성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배후에, 그러니까 산이 하나 있고요. 예. 그 배후에 그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그게 대림그룹에서 하는 거였는데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터널을 뚫는 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터널을 그렇죠. 예. 그거를 협의를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이쪽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후 시설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민간에서도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판교 테크노밸리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판교 테크노밸리의 배후 시설이면 이거는 무슨 그게 국가에서 받는 건지 그런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근데 그건 무조건 해줘야 돼요. 제가 눈치 안 보고 하이킥을 진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좋은 거 배우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 이게 판교의 배후 도시인데 정부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봤을 땐 분명히 판교의 배후 도시라고. 현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많이 강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SOC 투자 받아야 된다. 오늘 덕분에 임 의원님, 제가 하나는 약속드릴게요. 예. 저희 보도국에서 내일이나 다음 주에 그 관련돼서 저희 루포 취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녁이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너무 멀고 맞아요. 너무 밀리니까. 바로 옆인데. 그러니까 이 정부가 휴가 많이 가라고 이래도 그렇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이 밀리니까. 네.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야 되니까 일이 계속 밀리고 집에 가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삶, 여가를 주는 삶을 위해서는 SOC가 반드시 그거 이낙연 총리 존재가 없다고 난리인데 국무총리 거기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라도 하고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걸 이낙연 총리도 알죠. 왜냐하면 아니, 이낙연 지자체장을 총리도 했으니까 아는데. 잘 아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녁이 있는 삶 누가 했습니까? 손학규 전 지사님. 그렇군요. 살짝 연관성이 있죠. 그러네요. 야, 이게 중요한 게 네, 지금 한초예요.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SOC 사업을
꼭 국가 시책이나 뭐 이런 데다 뭐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 국가 예산도 좀 짤 때 보면 지역에 그렇게 지금 아까 200억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그렇죠. 호남 지역 아까도 지사님 얘기했지만 진짜 필요한 데는 그런 거 무관하게 사실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의원님 나오셨지만 예. 국회의원들께서 이 쪽지 예산, 짬짬이 예산 예. 뭐 이런 걸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언론들은 그게 문제 있다고 예, 또 문제 쓰는 있다고 거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났다고 예.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이 이런 것에 대한 감이 있냐는 거죠. 이거 문재인 정부 또 이 인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 그렇지 김현미 장관도 수도권이 지역구 아닙니까? 일산. 일산이니까 일산은 잘 교통은 됐어요. 아예 일산 알죠. 잘 돼 있어요. 일산은 일기 신도시라서 굉장히 그래도 편하게 들어올 때 돼 있어요. 밀리죠. 아 서울 일산 들어올 되게 때. 잘 돼 있어요. 아유, 일산은 왜 이러세요? 광주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일산에서 지금 여의도까지 오는데 1시간 반씩 걸려요 아침에. 그래도 예. 김현미 장관이 언제 제가 이 태적국에 얘기했을 때 네. 실질적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래요? 네, 한번 왔다 야. 가셨고 그리고 전 제가 그럼 그 취소하겠습니다. 제 맹성구 발언을. 차관도 네. 2차관이죠. 네. 2차관도 한번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강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물류단지가 실검증으로 바뀌면서 경기도에 7개 허가 났는데 그 중에 5개가 강주에 몰려 있어요. 물류단지. 근데 이제 대한민국 최대 물류회사가 이 강주에 들어서거든요. CJ가 제일 크죠. CJ 대한통운. 대한통운이 네. 이제 강주에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짓는 게 뭐냐면은 10만 평 부지에다가 이제 CJ 들어오고 이제 포카리스 하여튼 뭐 여러 개가 들어와 네. 있는데 거기에다 4만 6천 평의 공사를 하면서 아시아 최대 물류 센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대한통운이요? 예. 와. 근데 그렇게 되면 5천 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현재 아침 저녁에도 지금 완성이 안 됐는데도 아침 저녁에 거기가 또 교통지옥이에요. 2차선이라. 근데 거기도 하필이면 또 국지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 1,6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제 이 지역 주민들께서 공약을 세워달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못합니다. 왜요? 이게 국비가 표 때문에 아니 표를 얻기 뭐든 위해서는 해야 해야 되는 거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제가 약속할 수 있었으면 저는 공약을 했겠죠. 네. 그런데 그 도로 자체를 실질적으로 전 국회의원들, 현 시장 또 도지사들 나올 때마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저는 국지도에서 국가 투자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네. 예. 국지도는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하고 결국은 강주시하고 광주시에서 대응 매칭 펀드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그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패스 길이라도 내주면 가능한데 그거 역시도 완전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주시나 또는 경기도나 그러시면 CJ가 부담을 해야 근데 되는. CJ 보고 한번 하라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랑 대림도 그게 산을 뚫는 그 터널 뚫는 게 굉장한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림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뚫리면 삼성 사람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자기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쁠 게 하나도 없었고 삼성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들한테 여기 지역보다는 싼 가격에 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협의해가지고 터널을 뚫는 작업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맹성규 차관이 와가지고 그 시, 도, 또 CJ에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좋은 답변을 끌어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인 이 논의 구조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토부가 물류 담당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CJ 대한통운한테 페이버 주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이거 하면 우리가 규제에 대해서 페이버 주겠다. 근데 이거를 허가 내주기 전에 조건을 내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물류단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주 쪽에 계속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이 도로를 도로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하고 가져와서 실검증을 받아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먼저 강주가 수도권 배후 도시다 보니까 물류단지로서 최고의 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5천 명이나 채용하고 한초요. 일자리가 5천 개 예.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대책을 세워서 진짜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영진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삼청터널이에요. 삼청터널이 어떻게 해서 뚫린 거냐면 그 삼청터널이 국가에서 뚫은 게 아니에요. 교보생명에서 뚫은 거예요. 그게 교보생명이 그래요? 옛날에 과거에 대교 산업이라 대교 건설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삼청동 지금 현재 고급 주택단지잖아요. 네. 거기를 지금 원래는 외국인 주택단지로 만들려고 교보에서 그 만든 그 자회사 건설회사에서 그 만들고 그럼 터널 뚫어놓으면 시내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네. 빠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1.2 사태가 일어나면서 분양이 잘 안 돼갖고 교보가 그다음부터 건설회 사업에서 손을 띄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그때 벌써 그 시대에 그렇게 필요하면 민간이 나서서 그런 터널을 뚫었다고요. 그 가능한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진짜 60년대 아닙니까? 그 1.1 사태 때 68년쯤 되겠네. 68년. 아, 그건 네. 굉장히 대단하네. 성견지명이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할 정도로 근데 좋은 회사 다니셨네. 지금 거기 삼청선언이 얼마나 편리하잖아요. 그럼, 바로 너무 좋죠. 시내 바로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필요하면 할 필요성이 야, 있는 제가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삼성하고 대림 같은 사람들만 이제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그냥 과감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60년대에 68년대 그런 그때 일이 그랬어요. 있었다니까 놀랍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CJ가 또 예. 국민기업 이러잖아요. 그거 얘기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대한통운이 지금 CJ 그룹에서 예. 굉장히 주력 주력 사업이거든요. 사업으로 예, 맞아요. 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주에 CJ가 들어오면서 대한통운을 아시아 최대 물류센터로 짓겠다는 건 나름대로의 프로젝트가 정확히 있다고 생각하고 네. 과연 대한민국의 물류단지만을 위해서 거기에다 그렇게 투자를 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결국은 이 물류단지를 가지고 수출까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요. 맞아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수출까지 생각했다면은 아마 저희가 이제 적절한 논의를 통하면은 CJ에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그 국토부에서 도로공사에서 이제 협의를 잘 구성해내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도로 말고 이제 배후 도로를 뒤로 해서 이제 무갑산 전기라고 했는데 무갑산 산 밑으로 해서 4차선 도로를 뚫으면은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뭐 1,600억에서 한 600억 정도로 낮춰지는 그런 경향. 아니 이렇게 할 일이 많으신데 내년 지방선거 조직부총장 하시면 그거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정기국 국회 때 지금 빨리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하셔야 그리고 되고. 예. CJ의 이재현 회장 한번 보자고 그러세요.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뭐 기업에 간다 그래서 뭐 문제 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초선이다 보니까 소심해서 잘못하면 그 적폐를 혹시라도 벌립니다. 뭐 적폐예요? 혹시라도 뭐, 갑질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왜요? 생각이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해서 그 찾아가시면 되지. 정식적으로 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 보내시면 부회장은 되지. 좀 만났어요. CJ는 돈 많이 벌었어요. 많이 그 벌었죠. 이체육부 회장. 최순실인가 신 부회장을 만났었죠. 그래요? 여러분 저 그분이 또 해공 신익희 선생님 그 후손이더라고요. 네. 그 CJ 물류단지 들어선 데가 사실은 해공 신익희 선생님 생각하고 1km도 안 떨어졌죠. 와, 경기도 광주 진짜 특이한 동네입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각이 있는데 50몇 년 동안 보수만 찍어주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CJ가 일산에 그 한류센터 진다고 그래서 그때 1조인가 1조 2천억 투자했잖아요. 아, 그거는 최모 씨가 그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예, 비틀어서. 최순실한테 예. 탈목 비틀려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돈 벌었잖아요 거기서. 아, 돈 땅값 많이 많이 올랐잖아요. 땅값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 좀 투자라고 하시면 아,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 엄청 벌었다니까. 아니 그거 보는 걸 알았으면 벌써 내가 이 낚시질을 했을 텐데 오늘 그걸 의원님 몰랐었네. 좋은 정보 알아가시는 분들 삼성이 알면 그러게요. 나도 한다. 아,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저게. 그래서 제가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잘 나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고정으로 오시는구나. 근데 정말 저희 지금 준비한 그 내용은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하면 지금부터 되죠.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 SOC 예산 관련해서 계속 그 얘기는 있었거든요. 국토부가 예. 이제 기능이 축소가 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SOC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가 어떻게 보면
차관급의 구조를 갖춰도 장관급이 아니어도 굴러갈 정도로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뭐 다양한 예, 수요가 최영철입니다.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판교 같은 데가 없었죠. 우리 아, 산업시설이라고 그러면 그냥 공장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판교나 동탄 이런 데 화성 이런 데 보면 이제 작은 업체들, 벤처기업들이 그러니까 빌딩 IT 같은 데 기업들. 들어가서 빌딩에 작은 빌딩 같은 데 엄청난 인력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근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다시 배후 도시가 또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SOC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항을 뭐 그리 많이 지어야 하나 하고 얘기하지만 네. 요즘은 청주공항도 그렇죠. 부산의 김해공항도 그렇죠. 대구공항도 그렇죠.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갈 때마다 터져나 갑니다, 공항이.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이제는 새로운 수요가 막 생기는 거죠. 그 예전에는 동남아 가던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그냥 관광 수요밖에 없지만 이제는 다문화 과정이 폭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베트남만 해도 다문화 과정이 우리나라와 오가는 게 벌써 10만 명입니다. 그 10만 명의 항공 수요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또 가고 시간이 감에 따라 새로운 것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SOC도 과거와 같은 잣대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에 맞게 새로운 혼잡도에 맞게 그때그때 행정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지금 못 따라가는 거죠. 아, 네. 최근철 선배 또 대구공항 이야기. 대구공항 얘기하라. 매일 신문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 대구공항 문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잘 안 돼가지고 일면을 백지로 냈습니다. 백지로 아, 그거 봤습니다. 그렇죠. 네. 어우, 그게 원래 네. 군부가 이렇게 네. 검열할 때나 이렇게 일면 백지로 나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누가 홍보를 하셨는지 대단한 홍보 효과였습니다. 그 사실 홍보의 저희가 효과. 80%의 지지를 보냈던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저희가 그렇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받아야죠. 받고 비판하고 이런 것인지 무조건 때를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강주 국토부는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경기도 광주 얘기하시는데. 강주를 재미는 있는데. 강주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판교전 이 판교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 네. 이제 제2 테크노밸리 지금 공사하고 예, 또 있죠. 만들고 있죠. 예, 또 맞아요. 만들고 있죠. 또 그런데 그걸 더 넓혀 더 만들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이대로 그대로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SOC 투자를 안 하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절반 정도만 수용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경기도 광주 딱 넓습니다. 그 경강선 철도도 지나가고 그 광주 역사에서 가까운 오포에다가 IT 기업이 들어온다면은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배후 도시가 아, 그렇게 빠져나갈 됐구나. 필요 없이 여기에 네. 투자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완전 이 국가전 정부의 큰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하수 물량을 충분히 내려줘야지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판교는 그 성남시 아닌가요? 성남시인데 야, 그럼 이재명 씨는 가만히 있겠는데. 그래서 조만간에 이재명 씨는 뭐 딴 데로 나간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그 틈을 타서 그게 절반을 지금 만들어. 틈새 시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아, 이제 무서운 분인데요. 근데 이게 욕심이 많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렇죠. 의원님 말씀을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저기 예. 태클을 걸면 네. 수도권 집중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수도권 집중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아마 지방에서들 또 난리 치실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우리 지금 아까 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국토부 입장을 제가 잠깐 그 대변해 드리면 국토부 차관급을 해야 된다. 국토부가 국토교통부예요. 네. 교통도 다 책임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차관급을 낮추는 거는 조금 심합니다. 아니 뭐 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뭐 낮추자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 이게 아니, 뭐- 국토부 좋은 일 해줘야지 의원님한테 예산을 줍니다. 아, 그런 겁니까? 아,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경기도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건 없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에 그 학교를 네, 지은 그건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죠. 아, 그건 진짜 상당히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네. 심각하고 네. 그래서 저 교육부 장관한테 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번에 능평초등학교라는 거를 사실은 투영자 심사에서 강주가 학교가 계속 누락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행히 이 정책 방향에 좀 넣어달라 해가지고 투영자 심사 좀 잘 될 수 있게끔 네.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있으면 학교가 새로운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서는데 그게 들어서도 부족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를 제가 그냥 예를 들었지만 판교하고 분당하고 너무 비싸요.
그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 살 수가 없어. 수 없지. 그 젊은 사람들이 경기도 광주에서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 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태어나면 거기 직장도 가까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교를 가야지.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지. 근데 지금 나라가 애들만 많이 나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뭐 현행법을 들이대면서 우리 도와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는 자기네들 입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전 정부에서 못 현 정부는 아직 얘기를 안 해봤네요. 아, 이제 그래요? 지금부터 해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지금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 듣고 한 가지 안타까운 학교요? 거는 학교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법적인 뭐 테두리를 그걸 떠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법적으로라도 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교사 수급 문제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은 대기 병력이 1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서울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도 판교 정도면 괜찮아요. 그렇죠. 판교 정도면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이게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짓고 운동장에다 짓고 거기다 또 6개월 만에 또 증축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그거 없어요. 정말로 왜 네. 그거를 해소하셔야 되냐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좋은 인력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만약 결혼을 해서 애들 낳잖아요. 근데 자기 애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교육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좋은 다시 인력들이 빠져나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큰 대단지를 만들어 놓고 좋은 인력이 안 들어가면 거기는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공허한 빈 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학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제 이게 강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임종석 요즘 의원? 미니 신도시 신도시들 들어 쓰는 문제죠. 데가 네. 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김포에도 이번에 이 김두관 의원 지역구에 네. 고등학교가 6번 투용자 심사에서 떨어졌다가 이번에 간신히 됐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도의 신도시라든지 인구가 급작스럽게 느는 도시들은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언제까지 큰 학교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은 언제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먼저 본교가 있으면 분교를 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규모 학교를 지향하는 게 이 아파트가 몇천 세대가 들어와도 사실상 학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규모가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큰 집에는 이제 좀 돈 좀 있는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5년 전인가 용인에 먼저 학교를 하나 줬는데 학생이 12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100명이 채 안 들어왔죠. 와. 그래서 폐교로 바로 가고 학교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줬으면 초등학교 전환한 데든 이런 식으로 전환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계속 쓸 것이냐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학교를 분교식으로 가면 교장 선생님 필요가 없죠. 교감 선생님 관리 체계로 해도 되고 행정실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직원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를 늘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소규모 학교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되고 앞으로는 아파트를 어느 정도 세대가 들었으면은 꼭 운동장이 있는 학교가 아니라 유럽처럼 아파트 1층에다가 초등학교 넣는 겁니다. 뭐 한 반씩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하고 강당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그 강당은 평상시에 주민들이 체육공간으로 쓰면서 저녁에는 또 낮에는 학생들이 쓰고 또 1층은 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그러면 학교 가는 것도 자기 아파트에서 내려오면 바로 학교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서 바로 접근성이 좋고. 근데 지금 웬만한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학원차를 이용해야지만이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듣기에는 되게 좋은 문제점이 얘기인데 너무 나가신 것 있습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 지금 국회에 계시지만 우리 임 의원님도 지역구가 그 지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방은 권한도 없고 행정을 플렉시블하게 아까 아파트 1층에 학교를 넣을 수 있는 지방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권한이 없는 겁니다. 권한이 모든 없죠. 것을 교육부가 잡고 맞아요.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아이디어가 갖고 그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데도 중앙정부가 돈을 8대2의
세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8을 갖고 지방은 2밖에 못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좀 권한 이제 나눠주겠다 하겠다는 거죠. 그랬잖아요. 하겠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방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그 임 의원님처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서 많은 재원을 지방으로 갖고 내려와서 지방이 스스로 재원을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방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삶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광주 사람들의 삶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도 이러한데 그러면 수도권 밑에 지방은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권한을 많이 줘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방균형 발전을 이 정부가 하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킨다면 정말 국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가면 개헌 얘기까지 나오겠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늘 임종성 특집인 줄 알았더니 최경철 특집인데요. 쌓인 게 많으셨나 봐요, 요새. 지방 분들이 그러니까 지방을 이렇게 하면 더 잘 가꿀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방 사람들이 알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고자 하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매일 중앙정부에 가야 되고 기재부에 가야 되고 기재부 가면 그 사람이 압니까? 그 사람 지방 사정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몰라요? 돈을 못 주는 세종시 거죠. 사정만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모르니까 못 주는 거죠. 공감대가 가는 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 TK인데요? TK라도 이 강주도 그럼요. TK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 대한민국 16개 시도 또 17개 시도의 구석구석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산 편성권이 이제 정부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전에 없죠. 쪽지 예산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짬짬이 예산 뭐 네. 이런 게 있었는데 19대 때부터 이제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국회의원들 지역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은 지방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재부에다 얘기해도 안 되고 뭐 국토부에다 얘기해서 통과가 됐어도 기재부에 올라오면 다시 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쪽지 예산을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쪽지 예산이 꼭 불필요하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사실상 이 지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예산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도 그래서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으시려고요. 네. 경기도 광주에다 세무서를 신설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맞죠? 경기도 아니, 광주에 무슨 뭐 해주지도 않고 세무서부터 만들어놨어요. 세무서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거기- 새로? 네, 그럼요. 예, 작년인가 아마 세무서 재작년 예, 정도에 신설이 새로 됐는데 세무- 이 그거를 전 의원님께서 널리 강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세무서가 전에는 이제 2명의 세무직원이 강주를 담당했거든요. 지금 한 80명이 넘는 더 안 세무직원이 좋은 거네. 강주를 담당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세무조사 많이 없으면은 하시겠네요.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아, 작은 기업들이 많은데 또.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지금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물론 저 세금을 올바르게 성실하게 신고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징이라는 걸 앞세워서 지난 정부에 있어서 식당 같은 경우도 이 성실 납세하던 업체들이 이 카드 전부 다 납부하고 한 30%를 현금 매출로 해서 네.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세무조사를 세부적으로 받을래 아니면 어느 정도 세금을 더 맞을래 조정할래. 아. 그걸 조정했어요. 이거는 불평등한 거죠.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국세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방세 걷는 각 자치단체의 예, 예, 지방세 지방세과. 걷는 분들도 그렇고 계속 많이 거들려고 그러죠. 지금 굉장합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 체감적인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너무하다고 사실 얘기가 많죠. 지금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교통범칙금도 엄청나게 걷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교통범칙금 예전에는 미납을 하고 이러면 그냥 뭐 두고 이랬는데 지금 요즘은 막 바로 잡죠. 압류를 때립니다. 압류를 때려서 안 내면 자기가 통장을 잠궈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경찰들이 그 서부간선도로 같은데 지키고 있다가 네. 지나간 차 번호판 인식해가지고 압류 대상이면 바로 잡아서 번호판 띄워버립니다. 참, 알겠습니다. 야, 오늘 끝났습니다, 임 의원님.
벌써 끝나면 안 되죠. 내용 정리해 준비해 오신 거 그렇게 많은 거 알겠는데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오지 마십시오. 아, 그러게 이게 필요가 없네. 의사진들 힘듭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게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소박하지만 가족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집 하나 있는 거 그런 거겠죠. 문재인 정부의 예산, 그 예산도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